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최근 시세의 절반 가격이 이루어진 거래로 화제가 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한티역 바로 앞 도곡렉스 아파트 인근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세제곱미터의 거래 가격은 약 30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제가 된 거래는 지난 6월 17일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7월에 이루어진 31억 5천만 원 거래보다 15억 5천만 원 낮은 16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근 주민과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지만 직거래로 이뤄진 만큼 증여 혹은 저가의 양도일 거라고 봤습니다. 이상거래라고 해도 몇억 원이 아닌 시세 절반의 매매가 된 점은 여전히 의문을 남겼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과 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미 2020년 이 물건을 16억 원에 넘기기로 예약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매매 예약. 이 아파트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 제도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브릿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억 원에 이뤄진 거래는 6월 17일에 체결됐습니다. 이달 초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3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약 보름 만에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부동산 하락기인 만큼 강남에서도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억 원 하락이 아닌 시세 절반 수준, 2017에서 18년도 시세로 손이 바뀐 물건은 여러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수인은 2020년 3월 30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처리했습니다. 당시 약정한 가격은 16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여러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그 등기부도 떼어보고 하긴 했는데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뭐 제주시 또 강남시 뭐 개인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압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년에 가등기가 됐어요. 매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매매 예약으로 돼 있었어요.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등기가. 채권자로 해서 개인 채권자로 뭐 주식회사에서도 가압류돼 제주 세무서에서도 압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압류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뭐 채무 관계 때문에 이제 시가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겠죠.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직거래로 이루어졌지만 개인 간 증여 혹은 양도보다도 더 특이한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 상황에 대해 해석을 하고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것이죠. 주목할 점은 매매 예약과 가등기 제도입니다. 여기서 매매 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당장 구매할 의사가 없거나 구매할 수 없을 때 가격, 시점을 약속하고 추후 계약을 진행하자고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약 거래가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매매 예약이 왜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신뢰관계 혹은 채무관계가 있을 때 진행되곤 합니다. 당연히 시세에 따라 가격은 변하겠지만 예약에 따라서 그 변한 가격과는 상관없이 약속한 가격으로 진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매매 예약 시 가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가등기란 추후에 가지게 될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임시등기를 뜻합니다. 물건에 대한 최우선 권리를 가지거나 근저당권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가등기를 받은 사람이 최우선 순위를 보존하게 되죠. 가등기에는 크게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본등기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띠는 등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가등기를 처리하는 것이죠.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현금 청산이 됩니다. 도곡렉스 사례의 경우 16억 원으로 매수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때 매수자는 아파트를 담보 가등기로 잡아놓고 매도인이 돈을 갚지 않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예약과 가등기가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는 일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거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경매에도 능통한 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등기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 매수자가 가등기를 걸어놓은 거고 채권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다. 소유권 이전이 됐다. 16억에. 이렇게 뭐 요의 결론이죠. 가등기가 되게 부동산 등기 쪽에서는 되게 묘수예요. 묘수. 채권자가 채무를 가장 쉽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가등기가 처음에 딱 들어가 있으면 못 건드려요. 무조건. 근저당권 등기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권리 확보 위해서 가등기를 많이 쓰거든요. 더 선수들은 가등기를 달라 그래요. 근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은 딴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딴 사람이 사면서
이 사람이 판돈으로 갚으면 근저당은 없어지지만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신청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샀더라도 선순위자가 가등기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쳐버리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넘어가요. 이처럼 채권 채무 관계 외에도 상속, 세금 절감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매 제한이 풀린 뒤 확정적으로 물건을 넘기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매 예약은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은 신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끼리 많이 이루어지고 세금, 잔금이나 이런 게 일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랑 잔금이. 예를 들어서 비과세 받는 경우만 하더라도 간단히 2년을 실거주하고 1년 있다가 계약 체결하고 2년 있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매매 예약을 해두는 거죠. 뭐 2년 후에 가져가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비과세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리고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매가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매가 되는 시점으로 해서 매매 예약을 미리 해두고 그때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역 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된 택지를 처리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경기도 내 택지 개발을 위해 매매 예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GH는 미분양된 택지 처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2012년 당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시절이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던 때인 만큼 투자자 모집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낮추고 예약기간을 늘릴 수 있는 매매예약제를 미분양된 택지 분양에 도입했습니다. 투자자가 적은 금액을 납입하고도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계약금은 5%, 예약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늘렸습니다. GH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제도를 운용했고 최종적으로 16개 필지, 계약금 약 1,471억 원 규모의 토지를 개발했습니다. 침체기 당시 미분양된 토지를 처리하려는 지역공사의 니즈와 토지 개발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도록 검토 시간이 더 필요했던 투자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된 것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긴 시간을 보고 현재의 가격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매매 예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 임대 아파트에서 보증금보다 10에서 15% 목돈을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확정 분양권을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10년은 분양 전환 시 계약 시점에 추가금을 내지 않고 분양권을 부여받도록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0년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공급된 호반 서밋 하이브파크가 매매 예약형 단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임대 아파트지만 매매 예약제를 선택하면 웃돈을 붙여 전매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지만 이들 단지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과 다름이 없음에도 계약 후 바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10년 뒤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수분양자를 혹하게 만드는 상품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 웃돈을 줬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도 분양권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매약제를 통해 분양권 확보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첨되고 일정 목돈만 지불하면 단기로 수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건설사 입장에서도 임대 아파트 공급 시에는 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 확정을 위해 추가금을 건설사가 모집하지만 최초 임대 보증금만 분양가로 잡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신광교 제일풍경채,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도 임대 아파트였지만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입주권에 2에서 4억 원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습니다. 변칙적인 활용 방안은 부동산 하락기였던 2015년에도 한 차례 주목을 받고 여러 언론을 통해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침체 분위기가 만연한 현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수요자를 농락하는 변칙 매매약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브릿지는 도국렉슬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 확인된 매매예약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매예약 제도는 채무관계에서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혹은 상속이나 증여, 양도 상황에서 세금 절감을 위한 지연계약을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침체기에는 미계약 토지의 처분을 위해서 활용되는가 하면 소유권 이전에서 변칙의 포인트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나타나는 속임수 상품으로도 등장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식 한 꼬집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